지난 동영상에서 북한강의 발원지는 금강산 부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남한강의 발원지는 어디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남한강의 발원지를 이야기할 때 태백시에 있는 금룡소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룡소는 택리지와 대동여지도에 등장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역사지리학적으로 이제 택리지와 대동여지도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은 오대산의 우통수가 됩니다. 택리지를 보시면 이제 강릉 서위 대관령, 강령의 서쪽은 대관령이 되고 영의 북쪽은 오대가 된다. 그러니까 대관령의 북쪽은 오대산이 된다. 우통지수, 어시, 호출식, 위, 한강지원. 그러니까 강릉 서쪽은 대관령이고 대관령 북쪽은 오대산인데 우통의 물이 여기서 나와 한강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통수의 물이 한강에 바른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남한강이냐 북한강이냐를 따질 때 이제 한강을 그렇게 따질 때는 남한강 쪽을 한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북한강 유역은 인구가 적고 사람이 살지 않고 대부분 산지이고 남한강 쪽이 이제 충주라든지 원주라든지 대도시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경세제만 지나면 그러니까 경상도의 물류도 남한강을 통해서 한양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남한강을 이제 한강으로 이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일단은 물은 산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백두대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백두대간이 이제 구룡산을 거쳐서 오대산을 지나서 대관산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 대관산이 이제 대관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봉령, 두타산, 죽현, 그 다음에 대박산, 태백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오대산과 대관령과 그 다음에 이제 태백산으로 연결되는 이 산줄기가 백두대간인데요. 백두대간의 서쪽의 물들이 이제 북한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동여지도에 살펴보시면요. 그러니까 상경표에 나오는 백두대간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구룡산이 있고요. 오대산이 여기가 되고 오대산 아래에 이제 우통수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관령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대관령의 이제 동쪽을 보시면 강릉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경포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에서 이제 서쪽을 바라보시면 도시명은 이제 평창이 있습니다. 평창이 있고요. 오대산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면 연방산이라고 이 산줄기가 보이는데 오대산 우통수에서 여기서 발원을 하기 때문에 오대산의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오대산과 연방산을 연결하는 이 산줄기의 북쪽 지역에 있는 이 하천들은 이제 그 북한강 유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오대산과 연방산 남쪽의 물들이 남한강의 상류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방산의 산줄기가 양평의 용문산까지 연결되는데 이 오대산, 연방산, 양평의 용문산을 연결하는 그 산줄기가 북한강과 남한강을 나누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도의 아래쪽에 있는 지도가 여기 있는 이제 이 지도가 됩니다. 대동제지도의 아래쪽에 있는 지도인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백봉령과 두타산과 대박산과 태백산이 그려져 있고요. 태백산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소백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대관령과 백봉령과 두타산과 태백산, 소백산 이 물들이 이제 북한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강이 되는 거죠. 남한강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태백산과 소백산 이 산줄기가 남한강과 이쪽의 남한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지도를 연결을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대산 우통수에서 오대산에서 이렇게 대관령을 거쳐서 태백산과 소백산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이쪽의 물들이 전부 남한강이 되는 거죠. 남한강이 되는 거고요. 오대산과 연방산을 연결하는 산주기 북쪽에 있는 하천들은 북한강이 되는 거고요. 여기 고을들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평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정선이고요. 여기가
영월입니다. 그러니까 오대산 우통수에서 나온 물들은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서 이제 정선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정선에서 다시 이제 영월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영월에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남한강의 본류와 지류가 합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평창이니까 연방산 아래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평창을 지나서 이렇게 영월에서 오대산 우통수에서 나온 물과 이렇게 합류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택리지에서는 여기서 오대산 우통수를 이제 발원지로 보는 거고요. 여기 평창 주변에 흐르는 강은 평창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대산에서 대관령을 지나서 이제 연결된 이 산줄기의 동쪽의 물들은 이제 강릉 주변에 동해로 흘러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태백산이 보이고 여기 작은 연못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황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낙동강의 발원지라고 보시면 되니까 태백산과 소백산의 남쪽의 물들은 낙동강으로, 태백산과 소백산의 북쪽의 물들은 남한강으로 유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는 1872년에 강릉부 지도인데, 이 지도를 가지고 온 이유가 이제 오대산과 월정사, 상은사 부근에서 이제 우통소가 시작되는데, 그 지역은 조선시대는 강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릉읍성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지도를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강릉 읍성이 되고요. 여기는 강릉 한교입니다. 그러면 강릉으로 연결되는 고개가 대관령이고요. 대관령 서쪽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에 한양에서 강릉으로 연결되는 길이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금강연이라는 지명이 보이고요. 금강연을 지나면 월정사가 나옵니다. 오대산의 유명한 사찰이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사고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오대산 사고가 되고요. 오대산 사고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상은사, 상은암 또는 상은사로 불리는 사찰이 있고요. 여기가 오대산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오대산 우통수 한강의 발원지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지역의 오대산 부근의 대동여지도를 좀 크게 보시면 동쪽으로 보시면 강릉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경포대고 그 위에 이제 주문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강릉의 서쪽에 대관령이 있습니다. 대관령인데 요 중간에 보시면 요 직선으로 그려진 것이 길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으로 표시된 것은 십리마다 거리를 진 거고요. 직선이 이제 도로라면 여기에 이제 짙게 표현한 멱새로 표현한 것은 산줄기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곡선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하천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대화, 그다음에 여기가 진무, 그다음에 여기가 횡계, 과거의 역을 표시했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영동고속도로와 경로가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한양에서 강릉으로 가는 길이고, 중간에 보면 월정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정사로 연결되는 길과 대하에서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으로 가는 길이 이 길에서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월정가라고 길가자를 써서 월정가라고 되어 있고요. 월정가에서 위로 올라가면 대동여지도에 금강연이 있고요. 사찰인 월정사가 있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사고라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라고 적혀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상은암, 상은사라고 부르는 사찰인 상은암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우통수가 있고 여기가 오대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대산과 이 연방산을 연결한 산줄기의 남쪽 부분이 남한강의 상류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월정가라고 지도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옛날 영동고속도로, 현재 영동고속도로 아니죠. 과거에 6번 국도를 지나가다 보면 6번 국도에서 이제 아까 진부에서 횡계, 강릉으로 연결되는 대동여지도에 등장하는 길이 6번 국도인데요. 이 6번 국도에서 이제 주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월정사, 상원사가 나오는데요. 그 길을 보시면 여기 월정상거리라고 이정표에 표시가 되었는데 여기가 대동여지도에 등장하는 월정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정가, 월정상거리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시면 어, 월정사 아래쪽에 이제 물이 맑은 물이 흐르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바위에 금강연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여지도와 어, 조선 후기 지방지도의 강릉부 지도에 등장하는 금강연이고요. 거기서 좀 더 올라가시면 이제 오대산 어, 월정사가 보이죠. 월정사 앞에 흐르는 그물을 이제 금강연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월정사에서 이제 상은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왼쪽으로 사고로 올라가는 작은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사각이 있고요. 그다음에서는 보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각은 조선 왕조 실록을 어, 보관하는 장소고 이 건물 선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왕실의 족보를 관리하던 보관하는 장소였는데 이 두 건물이 이제 한국 전쟁 때 불탔는데 이건 이제 1992년에 새로 복원해서 만든 건물이고요. 상원사 방향으로 월정사에서 상원사 방향으로 올라가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렇게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이제 오대산에서 흘러내려서 이제 그 정선 영월 방향으로 가는 이제 우통수에서 나온 물이 이제 되는 거고요. 이 물이 이제 남한강의 상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면 상은사, 오대산 국립공원 상은사 주차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관대거리라는 이런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진 이제 관대거리가 보이는데 이 관대거리의 설명을 보시면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좀 전에 사진을 보신 이 관대거리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조선 초에 이제 세조가 피부병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은사 쪽으로 목욕을 하러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관을 여기에 걸어 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그때 이제 문수동자가 그 등을 밀어줬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때 피부병이 완치되었고 그다음에 문수동자 이야기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목욕을 할 때 여기에 이제 관대거리에다가 의관을 걸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났을까? 일단 피부가 안 좋으면 맑은 물에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맑은 물은 어디겠습니까? 발원지, 상류, 최상류 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 한양에서 이제 큰 강이 한강이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발원지를 찾으면 오대산 우통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금용선을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고 택리지와 대동여지도에 오대산 우통수가 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은암 근방에 오대산의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로 생각을 한 거고 가장 깨끗한 물에 와서 목욕을 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대거리 쪽을 지나면 이제 상은사 엣지도에는 상은암이라고 적혀 있는 사찰을 오게 되는데요. 여기 사찰의 특징이 문수동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대웅전이 있는 게 아니라 문수전이 가장 큰 중요한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수전이 다른 절의 대웅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오대산 우통수를 찾아가시려면 이제 관대거리에서 그러니까 상원사 쪽으로 좀 가시다가 왼쪽 길로 이제 산 쪽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약간 불편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시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통수라고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시기 힘든 분들은 그러니까 한강 시원지 체험관 월정사에서 운영하는 한강 시원지 체험관에 가시면 이 축소된 모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대동여지선대에서 보시면 여기에 오대산이 보이시고요. 여기에 우통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가 있고 그 아래 금강연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물들이 흘러서 정선과 영어를 지나서 이제 남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태백산 그다음에 소백산
조령을 연결하는 이 라인, 그다음에 속리선을 연결하는 이 라인 자체에 이 산줄기의 북쪽의 물들이 이제 남한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선과 영월을 지나서 소백산 북쪽, 청풍, 그다음에 충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 달천이라고 적혔잖아요. 이 아래쪽이 이제 속리산인데 속리산에서 나온 물을 달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충주에서 합류가 되고요. 북쪽으로 흘러가면 원주가 되는데 원주의 왼쪽 서쪽에 흐르는 하천이 섬강입니다. 그러니까 섬강과 만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주를 지나서 이천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양수리를 지나서 여기 한강 한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오대산이 되고요. 오대산과 연방산이 이제 산줄기로 연결되고 이 남쪽의 물이 남한강이 된다고 했는데 이 연방산이 이렇게 연결되는 산줄기가 어디까지 오면 여기 용문산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연방산과 오대산, 연방산, 그다음에 용문산을 연결하는 이 산줄기가 북한강 영역과 남한강 영역을 분리해주는 이 산줄기로 인해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남한강의 발원지라고 이야기되는 금룡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